주급이 무려 3억 7천만 원인데 여전히 관심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맨시티의 로드리 선수가 발롱도르를 수상했죠. 원래 발롱도르는 공격수들이 독식하던 건데 수비형 미드필더가 받았다. 이거는 로드리의 영향력이 엄청났다. 정말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로드리는 어떻게 그런 실력을 갖게 됐을까요? 비밀은 그의 사생활에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인간 로드리에 대해서 딥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공부할래요. 자, 로드리는 비아레알이라는 명문 구단에서 프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전업 축구 선수로서의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축구만 하면 돼. 근데 로드리는 학업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스페인 카스테온 대학이라는 데서 경영학과 경제학을 복수 전공했어요. 근데 등록만 해놓고 대충 다닌 게 아니라 프로 경기 다 뛰면서 진짜 수업을 한 번도 안 빼먹었대요. 그리고 나서 로드리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거쳐서 맨시티로 갔거든요. 시티에서의 첫 시즌 때까지도 대학교 공부를 병행합니다. 그때 로드리가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냐면 2월달에 프리미어리그 2주 휴식기 가질 때 나는 스페인으로 돌아가서 시험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신기하죠? 자, 그러면 로드리는 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을까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축구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려고. 아무래도 선수들은 경기에서 지면 스트레스 엄청 받잖아요. 로드리도 어릴 때는 막 울고 화내고 난리도 아니었대. 근데 그런 게 계속되면 정신 건강에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로드리가 말하는 게 지고 나면 가족이라든가 다른 어떤 거에 집중하는 게 패배를 잇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아직 애기들도 없고 하니까 공부에 집중한대요. 거기에 푹 빠져 있다 보면 진 거 생각 안 나잖아. 축구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자, 로드리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던 또 다른 이유는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단장하려고. 로드리는 감독보다는 단장 혹은 스포팅 디렉터에 관심이 더 많대요. 그래서 경영학과 경제학을 공부한 거 아닐까요? 구단을 잘 경영해야 되니까. 자, 그리고 로드리가 선수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병행했던 게 부모님의 영향이 또 컸다고 합니다. 로드리의 부모님이 참 신기한 게 아들이 축구 선수로 성공하는 것보다 학업을 잘 마치는 거, 거기에 신경을 더 썼대요. 왜냐면 그분들은 축구가 복권 같은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당첨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 워낙 경쟁이 빡세니까. 그러니까 일단 공부부터 확실히 해놔라, 이렇게 생각하셨던 거죠. 자, 로드리도 부모님 영향을 많이 받았는지 옛날부터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인생에 축구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왠지 예전에 나카타 히데도시가 떠오르죠. 나카타도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29살에 은퇴하고 그 이후에 주얼리 디자이너, 자선활동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인생을 즐겼다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축구 말고 다른 인생도 있어, 그런 마음가짐이 오히려 축구를 더 잘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알죠. 축구 아니면 절대 안 돼, 이런 마인드로 미친 듯이 해도 될까 말까라는 거 잘 알죠. 근데 또 너무 그렇게 집착하고 모든 걸 다 걸고 그러면은 부담돼가지고 오히려 말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하되 축구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이렇게 살짝 마음을 비워주면 경기장에서 자기가 가진 걸 편안하게 다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는 거죠. 왜냐면 로드리가 증명했잖아요. 축구가 전부가 아니라는데 발롱도르 받았잖아요. 기숙사에 살래요. 자, 로드리가 비아레알하고 프로 계약을 하고 나서 아마 호화로운 집에서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당시 주급이 우리 돈으로 4,300만 원이었습니다. 일주일에 4,300만 원. 자, 근데 당시에 로드리는 대학교 기숙사에 살았습니다. 당시 로드리 친구 말에 의하면 라리가에서 뛰는 선수가 기숙사에 사니까 다른 학생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뭐 맨날 있으니까 금방 익숙해졌대요. 다른 친구들하고 다 같이 소파에 앉아서 노가리 까고 그랬대. 요 사진 보세요. 영락 없는 대학생이야. 거북목 쩔어. 그리고 저러고 혼자 요리해 먹는 거예요. 나 진짜 대학교 때 저런 친구 있었으면 진짜 주급 4,300. 치킨 많이 사줬겠지? 중고차 살래요. 자, 프로에 데뷔하고 나서 목돈이 들어오면 슈퍼카부터 사는 게 요즘 선수들 국룰이죠. 근데 로드리는 자동차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로드리가 비아레알 B팀에서 뛰던 당시에 첫 차를 샀어요. 뭘 샀냐면 오펠의 코르사라는 차. 이게 유럽에서 인기 있는 소형 해치백이래요. 새거 사면 한 2,500만 원 한다 그래요. 프로 선수의 차 치고는 비싸지 않은데 로드리는 심지어 중고로 샀어요. 600만 원 줬대. 자, 물론 그때는 로드리가 유스 선수였기 때문에 돈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산 게 이해가 돼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 로드리가 그 다음에 프로 계약을 하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을 했어요. 그때 연봉이 99억이었어. 근데 그때까지도 그 차를 계속 탔다고 합니다. 과연 왜 그랬을까요? 로드리 친구 말에 의하면 로드리는 왜 비싼 차를 사야 되는지 이해를 못했대요. 그냥 자동차는 A 장소에서 B 장소까지 데려다 주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 워렌 버핏도 비슷한 얘기를 하죠. 자동차는 그냥 교통수단일 뿐이다, 그러면서 한 차를 25년 동안 탔잖아요. 자, 로드리는 맨시티에 와서 닛산 아리아, 벤츠 이런 좋은 차들을 탔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구단에서 그냥 준 거예요. 지금 주급이 무려 3억 7천만 원인데 여전히 슈퍼카 수집에 관심이 없습니다. 굉장히
특이해요. 재밌는 거는 로드리가 이런 검소함이 경기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럭셔리한 물건들에 푹 빠져있다 보면 축구 자체에 집중할 시간이 줄 수 있겠죠. 평범하고 싶어요. 자, 로드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항상 평범하게 살아왔고 이게 제가 원하던 삶이죠. 자, 이렇게 튀고 싶어 하지 않는 로드리의 마인드는 경기장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로드리가 자기 역할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팀이 잘 돌아가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내가 막 임팩트 있는 뭔가를 보여주겠다 이런 느낌보다는 팀원들이 각자 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내가 뒤에서 묵묵히 서포트하겠다 이런 느낌인 거죠. 인간 로드리랑 결이 비슷하죠. 평범하고 겸손하고 성실하고. 자, 그리고 원래 그런 역할을 하는 선수들이 눈에 잘 안 띄어요. 근데 로드리는 그걸 너무나 성실하게 꾸준하게 해내니까 눈에 확 띄어. 통계만 봐도 맨시티에서 로드리가 뛸 때의 승률이 74%, 안 뛸 때 승률이 64%예요. 무려 10% 차이입니다. 한 선수로 인해서 10% 차이가 난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을걸요. 그리고 로드리가 출전했던 경기에서 맨시티가 74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했어요. 근데 이게 AC밀란의 알베르티니와 말디니가 갖고 있던 73경기 무패 기록을 넘어선 거예요. 일장된 거야. 로드리가 집중하는 그 평범한 목표, 팀이 잘 돌아가게 만드는 거, 그게 사실은 결코 평범한 목표가 아니었던 거죠. 자, 그리고 로드리는 튀고 싶은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발롱도르 같은 개인상보다 팀의 성공을 더 우선시합니다. 2023년에 맨시티가 트래블 했을 때 로드리의 스페인 대표팀 동료인 모라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로드리가 더 큰 마케팅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면 발롱도르를 받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인스타에서 팔로워도 좀 모으고 여러 매체에 출연해서 인지도도 좀 쌓고 그랬으면 발롱도르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발롱도르가 인기 투표다 뭐 이런 말도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로드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상을 받기 위해 축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누군가가 저의 노력에 보답하고 싶다면 기꺼이 환영하지만 개인상 같은 건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마인드 너무 좋죠. 아, 근데 발롱도르를 엄청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은 비니시우스를 제끼고 받아버렸어. 참 인생이라는 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 자, 평범하길 원하는 로드리는 머리 스타일도 정말 평범합니다. 비아레알 유스 시절부터 지금까지 머리 스타일이 한 번도 안 바뀌었어. 재밌는 건 축구 선수의 헤어 스타일이 그 선수의 태도와도 조금 연결이 돼요. 왜냐면 펩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로드리는 문신, 귀걸이가 없고 헤어스타일도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보입니다. 수비형 미드필더는 그래야만 합니다. 약간 꼰대 느낌이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부스케츠, 이니에스타 같은 선수들 봐봐. 머리에 전혀 관심 없잖아. 그리고 월클 폼을 계속 유지하죠. 반면에 말썽을 많이 피우는 포그바, 발로텔리 요런 선수들은 머리 스타일 자체가 조금 말썽이야. 그러다 보니까 폼도 들쭉날쭉하죠. 아니 근데 메시는 헤어스타일 많이 바뀌었는데? 라고 얘기하시면 뭐 제가 할 말은 없어요. 인스타 안 해요. 자, 로드리는 탑티어 축구 선수로서는 정말 드물게 SNS를 안 합니다. 도대체 왜 안 하는 걸까요? 로드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SNS를 안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 선택에 지금도 만족합니다. 저는 사람을 직접 만나서 얼굴을 보고 대화를 나누는 관계가 진짜라고 생각해요. 울림이 있죠. 우리 봐요. 사람을 직접 만나는 것보다 핸드폰 속의 사람은 훨씬 많이 만난다고요. 근데 사실 우리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사람들은 바로 옆에 있잖아요. 핸드폰 내려놓고 그 사람들 눈을 봐야죠. 그게 맞잖아. 자, 그리고 로드리는 이런 지적도 합니다. 사람들은 SNS에서 남들의 기대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남들한테 좀 바람직해 보일까? 좀 있어 보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자꾸 포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로드리는 자기를 그렇게 포장해야 할 필요성을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했대요. 그래서 SNS 더 안 한대요. 아우, 통찰이 아주 깊어요. 그리고 로드리가 더 호감인 건 자기의 그런 생각을 강요하거나 막 가르치려고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요. SNS의 좋은 점들도 알고 있어요. 다만 정말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필요하다면 당연히 하셔야죠. 아, 이런 열린 태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축구 선수들한테 SNS가 필요하기도 해요. 일단 팬들하고 소통하는 창구가 될 수 있잖아. 감사 인사를 한다든가 사과를 한다든가. 그리고 이상한 루머 퍼지면 거기다가 해명할 수도 있죠. 그리고 SNS를 통해서 개인 브랜딩을 구축하고 그걸 통해서 스폰서십이나 광고 계약을 따낼 수 있죠. 그럼 거기에 광고 태우는 브랜드도 선수의 인지도를 활용해서 마케팅하니까 좋고 선수는 돈 벌어서 좋고 윈윈이죠. SNS 하는 게 뭐 나쁜 게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퍼거슨 감독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자칫하면 인생의 낭비가 될 수 있어요. 선수들이 SNS에 뻘짓해서 사건 사고 생긴 거는 너무나 많죠. 말하기가 입이 아파. 하지만 로드리는 SNS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전혀 없다. 자, 그러면 로드리는 남들이 SNS 할 시간에 도대체 뭘 할까요? 제가 보니까 축구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일단 경기 끝나면 자기 플레이한 걸 영상으로 꼭 돌려본대요. 그리고 특히나 자기가 뭔가 개선해야 될 게 있다 싶으면 풀 경기를 아예 통째로 다시 본대요. 그러면 경기장에서 안 보였던 게 보이고 기억 안 나는 장면도 다시 보면서 복귀할 수 있어서 참 좋대요. 게다가 맨시티에서 첫 시즌 보낼 때는 훈련이 끝나도 항상 30분 이상 남아가지고 펩하고 축구 얘기를 했대요. 주로 미드필더로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특히 특정 상황에서 패스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런 판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뭐 SNS를 해서 돈을 어떻게 더 벌어볼까 이런 고민보다는 어떻게 하면 축구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본질적인 고민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태도 덕분에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발롱도르를 받은 게 아닐까요? 자, 근데 여러분 SNS를 전혀 안 하는 로드리도 이런 앱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바로 하나 라이프 플러스
스포츠 트라이브 앱. 이 앱은 관심사를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 플랫폼이에요. 현재 100만 명 이상의 유저가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앱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는 게 바로 라플 뷰잉 파티예요. 한마디로 오프라인에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축구 보는 겁니다. 같이 응원하고 소리 지르고 경기 관련해서 토론하고 그런 트렌디한 팬덤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파티라는 거죠. 자, 라플 뷰잉 파티는 한화 이글스, 하나생명 e스포츠 구단 HLE, 그리고 특히나 해외 축구 뷰잉 파티를 준비하고 있고요. 국내외 다른 스포츠 종목들의 뷰잉 파티도 앞으로 많이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는 12월 21일 토요일 밤 9시 30분 홍대 T12라는 펍에서 맨체스터 시티 대 아스톤빌라 뷰잉 파티가 열립니다. 제가 가서 이하영 아나운서님하고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이들 오셔서 제 얼굴 보시고 또 축구 보시고 또 옆에 고개를 돌렸는데 괜찮은 분이 있다? 그럼 뭐 인스타 아이디 교환하시고 그런 따뜻한 연말 좋잖아요. 여기다가 뷰잉 파티 중에 퀴즈 이벤트, 스코어 예측 이벤트, 베스트 드레서 선발, 럭키 드로우 이런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서 12월 12일까지 응모하실 수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100분을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 내는 거 아니에요? 무료입니다. 많은 응모 부탁드립니다. 주변 사람, 저 로드리가 다른 선수들하고 조금 다른 삶을 잘 유지해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주변에 사람을 잘 뒀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축구 선수가 이름 좀 날리기 시작하면 주변에서 온갖 바람을 다 넣어요. 그러니까 너만의 셀레브레이션 만들어야 돼. 헤어스타일 한번 바꿔보자. 별의별 얘기 다 한다고요. 그러다가 근본을 잃어버리고 커리어가 점점 하락하죠. 그 주변 사람들의 영향력은 로드리도 인정을 했어요. 인터뷰에서 그러더라고요.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어야 된다. 근데 로드리는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일단 부모님, 아버님은 다른 쓰잘데기 없는 거에 정신 팔리지 말고 축구에만 집중해라. 그리고 성실해라. 이런 직업 윤리를 많이 강조하셨대요. 그리고 어머님이 강조하신 건 겸손. 그리고 두 분이 참 현명하셨던 게 로드리가 라요 마하다온다라는 팀에서 축구를 처음 시작했거든요. 근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유스 스카우터가 로드리를 영입하고 싶어서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야. 근데 부모님이 아우 너무나 감사하지만 아직 그런 수준으로 이적하기에는 적절한 시기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부모님이 아틀레티코에서 영입하고 싶다는데 거절을 합니까? 나 같으면 바로 보냈어. 근데 로드리의 부모님은 욕심 부리지 않고 적절한 때를 기다릴 줄 아셨던 거죠. 진짜 좋은 부모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로드리도 인터뷰에서 부모님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 성공은 부모님의 사랑과 지원 덕분이다. 자, 그리고 로드리의 또 다른 주변인은 여자친구입니다. 보통 축구 스타들의 여자친구나 와이프분들 굉장히 화려하죠. 그리고 SNS에 팔로워 겁나 많죠. 그 자체로 그냥 인플루언서예요. 근데 로드리의 여자친구 라우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외모도 수수한 느낌이죠. 인스타도 안 해요. 그리고 의대생이라 공부에 전념하고 있답니다. 뭔가 로드리랑 결이 비슷하죠. 그래서 알고 봤더니 역시나 대학 다닐 때부터 만났더라고. 8년째 연애 중. 그러니까 로드리가 빵 뜨기 전부터 만난 거예요. 완전 리얼 사랑. 그렇게 여자친구도 로드리처럼 조용하고 소박하고 현실의 삶을 충실히 사니까 어때요? 로드리도 헛바람 안 드는 거예요.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주변인은 에이전트입니다. 파블로 바르케로라는 분인데 이분이 로드리가 13살 때부터 잘 이끌어줬대요. 다른 에이전트였다면 선수를 돈으로만 보고 야 인스타에서 돈 벌자 이렇게 했을 수 있는데 이분은 로드리의 의사를 완전 존중했대. 근데 로드리도 대단해요. 다른 에이전트 회사에서도 돈 더 벌게 해주겠다고 연락 많이 했을 텐데 의리를 지킨 거죠. 확실히 로드리는 돈 더 버는 거에는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돈을 나누는 거에 관심이 더 많아요. 로드리가 커리어 초기부터 지금까지 자기 수입의 4분의 1을 스페인의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데 기부하고 있대요. 아무리 많이 번다고 해도 4분의 1, 25%. 야, 그걸 기부하는 건 정말 쉽지가 않죠. 네, 오늘은 이렇게 인간 로드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말로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인간 로드리가 있었기 때문에 축구 선수 로드리가 있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십자인대 부상 얼른 나아서 그라운드에서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